자, 건축구조 1번사항 이어가고 있습니다. 181페이지고요. 조적구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적이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벽돌, 블록, 돌 등 재료를 시멘트와 같은 접착재료, 모르타르죠. 시멘트와 모래와 물, 몰탈 또는 연결 철물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건축물, 칸막이 벽체, 외부 마감들을 형성하는 공사입니다. 뭐 간단한 담 같은 것도 외부 마감 될 수 있고요. 횡력에 대한 저항성 약하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적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이것은 모르타르 쓰잖아요.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 모래, 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공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적벽의 기능별 분류 보겠습니다. 먼저 내력벽.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입니다. 그 힘을 전달하는 벽체입니다. 수평 하중도 받고 수직 하중도 받고 기초에 전달하는. 자, 그래서 두께가 조금 두꺼워야 되고요. 보통은 길이는 10m 이내. 이게 힘을 받는 벽인데 너무 길게 이게 진행이 되면 안 그래도 횡력이 약한데 좀 힘들기 때문에 10m 이내고요. 최상층 높이는 4m 높이입니다. 높이가 4m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 이하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10m 곱하기 10m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10m 했으면 한쪽은 8m만 해줘야 이게 80제곱이라는 요 구조 제한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해당 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벽돌은.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의 최대 4m 높이를 잡았다면 4m 나누기 20 해서 이 두께는 20mm 이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mm죠. 20cm 4,000 이하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 실내 4,000까지 잘 안 가죠. 일반적으로 한 3,000 갑니다. 3,000. 그래서 우리 벽돌 요렇게 190에 90에 57 벽돌 있죠. 요쪽이 190, 요쪽이 90, 높이는 57.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 쌓으면 요 3m의 20분의 1은 좀 충족할 수 있다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90으로 쌓는다고 해서 이렇게 쭉쭉 쌓는 게 아니라 길게 한번 쌓고요. 짧게 두 번 쌓고요. 또 길게 한번 쌓고요. 짧게 두 번 쌓고요. 이렇게 돼서 전체 벽 두께가 190m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아준 것이 1.0B 쌓기가 되는 거고요. 이 브릭 한 장, 1.0B 쌓기. 요 폭이 19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90 방향으로만 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쌓는 것은 비내력벽 되겠습니다. 비내력벽. 구조 역할 아니고요. 벽체 자체의 자중만, 무게만 부담을 하고 실의 분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쌓을 때는 요 짧은 방향으로만 쌓는 거예요. 90, 90 이렇게. 이렇게 쌓는 것은 반장이라고 해서 0.5브릭, 0.5B 쌓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조적식 구조의 계구부라는 게 나오죠. 계구부 폭의 합계는 대린벽으로 구획된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계구부 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 문이 뚫릴 수도 있고 창이 뚫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뚫린다는 것은 이미 벽돌은 서로 물리면서 쌓아야 되거든요. 몰탈 한 장, 벽돌 한 쌓아야 되는데 뚫렸다. 이 자체는 이미 취약하기 시작했다. 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벽 길이가 예를 들어서 7m입니다. 예를 들어서 7m. 7,000이죠. 7,000mm. 그러면 이 폭과 이 폭을 합친 것이 3.5m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린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벽체가 이렇게 가로로 쭉 가면서 직각으로 만나는 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직각으로 만나는 벽이 대린벽입니다.
그러면 이 실과 실 사이라는 개념이겠죠. 대림벽과 대림벽. 요 사이, 예를 들어서 7m다 라고 보시면 요 사이는 3.5m의 계고부 이상을 뚫지 말자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벽에 대한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적조에서 또 참고 잠깐 어려워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에서 문골,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문골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문으로 뚫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골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과 문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정면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뭐 이런 상황, 문이 한번 나오고요. 또 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약해지고 약해지는 구조물 사이에 약간의 벽체가 있는 거예요. 요럴 경우에 상호간 수평거리는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벽 두께 만약에 190이에요.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요 사이 간격은 한 380은 돼야 조금 덜 불안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들이 어렵죠? 자, 그리고 공간을 띄워서 쌓는 벽이에요. 공간층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공간층을 두게 되면 뭐가 좋으냐? 보온, 단열재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밖에서 뭔가 차가운 공기 들어오고 안에서 따뜻한 공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로가 만약에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요 방습도 좀 가능하고요. 차음도 좀 가능해요. 공간이 떠 있어서 그걸 위해서 쌓는 벽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쪽에는 내력벽을 쌓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그 치장벽돌, 그러니까 비내력벽을 쌓았어요. 왜냐면 0.5B라고 되어 있잖아요. 90mm라는 소리죠. 1.0B잖아요. 19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벽돌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가 표준 벽돌인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멘트처럼 생긴 이런 벽돌이고요. 시멘트처럼이 아니고 시멘트로 만든 벽돌입니다. 요 긴 부분이 190, 짧은 부분이 90이에요. 이 부분이 1.0B 방향이고요. 또는 길이 방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0.5B 방향이고요. 다른 말로는 마구리 방향, 막아주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쌓는 건데 치장벽돌은 칸막이 역할만 하면 되죠. 그래서 0.5B, 90으로 쌓았고요. 이쪽 방향. 내력벽은 긴 거 한 장, 짧은 거 두 장. 긴 거 한 장, 짧은 거 두 장이잖아요. 짧은 거 두 장 들어가도 얘가 90 더하기 중간에 줄눈 있죠. 몰탈 10mm 플러스 또 90 이렇게 또 한 장 하면 토탈 190이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을 쌓아도 결국에는 한 장 두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벽돌의 종류 먼저 점토벽돌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 우리 외부에 쓰는 붉은 벽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토를 주원료로 구운 벽돌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은 시멘트나 모래나 물을 주원료로 구워진 벽돌이고요.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재료에 따른 분류예요.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화 벽돌은 내화 점토로 구운 거예요. 불에 잘 견디는 점토로 구워서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나 벽난로 아시죠?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벽돌이고요. 이형 벽돌은 처음부터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벽돌은 네모내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아치 쌓으려고. 이게 이형 벽돌 형태가 다르다. 자, 그 다음 경량 가벼운 벽돌입니다. 우리 ALC 블록, 오토클레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또는 AE젤을 넣어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사이가 뻥뻥뻥뻥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기포가 발생을 한 거죠. 자중을 경감하고요. 좀 빨리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화성, 단열성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포제를 넣은 겁니다. 기포를 뽀글뽀글뽀글. 자, 그리고 검정벽돌은 불완전 연소했어요. 색깔이 검게 된 겁니다. 안료를 혼합한 건 아니고요. 안료라는 것은 색소를 넣은 건 아니고요.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검정색이 나온 것이 검정벽돌. 그리고 공, 중, 벽돌. 속이 요렇게 붉은 벽돌이 한 번씩 나오던데 요렇게 뻥뻥뻥 비어 있는 거. 속이 빈 벽돌이에요. 단열, 보온, 방음벽으로 사용되고요. 얘는 땅땅하기 때문에 음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 차단, 차음. 그래서 흡음으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다공질이에요. 다공질은 벽돌은 그냥 네모네요. 중간 안 비었어요. 안 비었는데 이 자체가 뭔가 듬성듬성 이렇게 치즈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구멍이 많다고 해서 얘는 다공질입니다. 공중과는 좀 달라요, 개념이. 점토에다가 이 정도의 톱밥 등을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구웠어요. 그러면 톱밥은 타버리고 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겠죠. 그래서 단열 및 방음성이 우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사이 공간이 공, 극으로 비거든요. 그래서 단열도 조금 되고 방음도 조금 되고. 자, 그리고 톱질이 가능해요. 그만큼 입자가 좀 푸슬푸슬해요. 그리고 못도 박을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입자가 푸슬푸슬한 것이 다공질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벽돌 바닥을 포장한다입니다. 포장한다, 도로를. 포도벽돌. 유약 바르면 안 돼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유약 바르지 말고 좀 거실거실하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소품 벽돌 너무 구웠어요. 지나치게 구웠어요. 그래서 앞쪽 강도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한쪽이 찌그러졌어요. 모양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나 특수하게 좀 찌그러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럴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나왔죠. 도로를 포장한다. 포장한다 도로를. 그리고 오지벽돌은 뭔지 윤기나게 구운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치수 별표 3개. 190에 90에 57 계속 하는 말이고요. 내화벽돌은 230에 114에 65.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둘 다 사이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갈 만한 게 뭐냐면 블록. 이것은 뭐 똑같은 벽돌이긴 한데 얘는 블록이라고 부르죠. 콘크리트 블록. 얘는 엄청 커요. 390. 그리고 얘는 190. 그리고 이쪽은 세 가지 종류. 100, 150, 190. 요 세 가지 종류. 다시 한번 같이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벽돌에 대한 용어 정의. 요거 반드시 읽어두세요.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벽돌 쌓기의 두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5B는 90mm 아까 나왔죠. 1.0B는 190 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1.5B는 290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190 더하기 90은 280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쌓고 10mm를 띄워야 돼요. 여기는 모르타르라고 하는 접착제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90 더하기 모르타르 10 더하기 190는 29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B도 마찬가지 190 더하기 10 더하기 190는 39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5B는 190 더하기 10 더하기 2.5B잖아요. 그래서 190을 또 더해요. 또 10을 더해요. 190, 190, 2.0B 됐죠. 거기에 플러스 0.5B, 90을 한 번 더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490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1.5B 공간 쌓기 하겠다. 단열재가 100mm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1.0B 190 더하기 몰타를 더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중간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거를 허공에다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190 하고 연결 철물이 들어가요. 몰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폭이 이제 100m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벽돌 한 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00 더해요. 그리고 바로 0.5B 90 더해요. 해서 380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5B는 조금 어렵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0.5 이렇게 되는데 공간 100mm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집어넣어요. 100mm를. 그리고 얘랑 얘는 공간 없잖아요. 그래서 10mm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580mm.
푸는 건데 요거는 시간 내셔가지고 정말 천천히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축강도 이거 값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벽돌 네쌓기 요것도 문제에 또 쏠쏠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벽돌을 일자로 쌓았어요. 그러다가 뭔가 앞쪽으로 조금씩 튀어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뭔가 웅장한 느낌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장씩 또는 한 켜라고 나오죠. 한 장만 내쌓을 때는 많이 내쌓을 수 없어요. 잘못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8분의 1 브릭입니다. 190 나누기 8 얼마죠?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리고 만약에 두 켜를 미리 붙인 거예요. 몰탈로. 그럼 조금 더 힘이 세져요. 그럴 때는 4분의 1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두 켜 쌓아서 조금 나오고 한 켜 쌓아 조금 나오고 또 조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점부터 요 내민대까지의 한계 거리는 2.0비 밖에 못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블록은 살 두께가 두꺼운 것이 위로 가도록 쌓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블록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얘가 지금 단면을 잘라보면은요 이렇게 살 두께 부분이 좀 달라요.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 있고요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블록을 보면 이 두꺼운 부분이 약간 거실거실하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굳이 거리 안 재봐도 이제 좀 자주 쌓아 보신 분들은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살 두께가 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특이하죠? 두꺼운 게 위로. 자, 1.5비 쌓기의 두께는 아까 우리 잠깐 연습해 봤어요. 요거 연습한 대로 1.0비 더하기 줄눈 10 더하기 0.5비는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의 치수 아까 그림도 그려봤고요. 요거 세 가지 나오는 거 4인치, 6인치, 8인치. 요거 8인치 200으로 바꿔서 많이 나와요. 또는 120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럴 때 아니다 190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쌓기 여러가지 방식 나올 거예요. 그림도 나올 거고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식 쌓기입니다. 한 켜씩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쌓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길게 한번 쌓고요. 짧게 한번 쌓고요. 네, 길게 한번 쌓고요.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은 끝에 공간 남잖아요. 그럴 때 2호 토막 이 190mm를 절반 나눠요. 그럼 50%잖아요. 또 나눠요. 25% 25% 토막을 끼워 넣듯이 사용합니다. 가장 튼튼한 쌓기입니다. 그리고 힘 받는 벽에 사용됩니다. 자, 네덜란드식. 네덜란드 예전에 막 튤립 같은 거 많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화란곡이라고 부르는데 화란식 쌓기. 거기는 영식과 거의 비슷해요. 한 줄은 길이, 한 줄은 마구리 이렇게 쌓는데 벽 끝에 2호 토막이 아니고요. 7호 토막, 2호 토막의 나머지 75% 토막 이걸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좀 튼튼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자,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길이 쌓고요. 마구리 쌓고요. 길이 쌓고요. 마구리 쌓아요. 하다가 남아요. 거기는 25% 토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구리 쌓아요. 길이 쌓아요. 마구리 쌓아요. 길이 쌓아요. 이렇게 하다가 남는 부분 나와요. 그럼 7호 토막 나와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화란식 쌓기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키워드 한 개 나오죠. 요것만 보시면 안 되지만 물론 가장 튼튼한 쌓기, 영국식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사람들은 한 켜에 마구리 쌓았다가 길이 쌓았다가 마구리 쌓았다가 길이 쌓았다가 이렇게 쌓는데요. 근데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외관이 아름답다. 대신에 통줄눈이 발생해서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2호 토막이기 때문에 얘만 읽으면 물론 안 되지만 튼튼하지 못한지 튼튼한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식 쌓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외관이 아름답고요, 통줄눈 생기고요, 안 되고요. 근데 생기는 거 맞고요. 힘을 받지 않는 벽에 주로 사용돼요. 그래서 경제적이다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자, 프랑스 쌓기예요. 길이 쌓았어요. 마구리 쌓았어요. 길이 쌓았어요. 마구리 쌓았어요. 근데 이게 음, 부분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 줄눈이 만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눈이 만나면 좋은 거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는 곧 나오는데 줄눈이 만나는 것을 통줄눈이라고 합니다. 원래 줄눈은 이렇게 막혀야 돼요. 막혀 있죠? 줄눈이 가다가 막혔어요. 그래야 되는데 얘는 한 번씩 통줄눈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별로 힘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은 뒷면은 영국식으로 쌓았대요. 저기 뒷면은. 근데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앞쪽은 치장 쌓기로 5켜를 길이 쌓기를 해버린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켜는 길이 쌓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 쌓기는 마구리 쌓기로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한 것 같고요. 영롱 쌓기는 벽돌 쌓다가 구멍 내서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구멍이 뻥 나는 쌓기. 벽돌면에 구멍 내어 쌓는 것으로 장막벽, 같은 말로 비내력벽에 주로 사용됩니다. 장식적으로 예쁜 효과가 있습니다. 언못 쌓기는 45도로 쌓는 것입니다. 45도 각도로 모서리가 돌출되도록 입체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무늬 쌓기는 무늬 넣어서 쌓는 거, 말 그대로 무늬 넣어서. 문제 보시면 구멍 냈어요. 영롱 쌓기.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벽돌 쌓기 유의사항 요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테두리보 이거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우리 통줄눈 먼저 보고 갈까요? 통줄눈이 나왔네요. 자, 통줄눈 방금 계속 그 프랑스 쌓기에서 통줄눈 안 좋은데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상부 하중을 밑으로 균등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에서 통줄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막힌 줄눈이에요.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튼튼한 구조가 되고요. 응력이 분산되어 내력벽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통줄눈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내어버리면 이게 조금 양쪽으로 쪼개지나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보기엔 예쁜데 이게 힘이 이렇게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눈이 통으로 온다 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테두리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다라고 부르고요. 우리 가다 배운 적 있죠? 큰 보는 가다, 작은 보는 빔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적조 벽체를 일체화합니다. 그리고 하중을 균등히 분단시키기 위해 조적벽의 상부에 설치하는 보입니다. 벽돌 벽이나 블록벽 이렇게 쌓아요. 쌓아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라브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슬라브 얹으면 이게 좀 하중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보를 한 개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벽을 따라가기 때문에 벽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벽이 보통 테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두리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 유의사항 반드시 지켜서 문제에 나오면 요거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보다는 내력벽보다는 좀 커야 튼튼하게 들어가겠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록 구조에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자, 일단 1번 보시면 하중을 직접 받는 블록을 보강해 주는 거 맞습니다. 어색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분산된 내력벽을 일체로 연결합니다. 이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고 횡력에 대한 보강도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가로 철근의 끝을 정착시키지는 잘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벽돌에 철근이 어떻게 있나요? 벽돌에는 철근이 없죠, 물론. 바로 테두리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강 블록조라고 했잖아요. 보강 블록조라는 것은 이렇게 블록 이렇게 생겼죠. 중간이 뻥뻥뻥 뚫렸습니다.
조금 크고요. 얘는 중간에 철근을 심어줄 수 있어요. 중간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을 보강했다고 보강 블록조라고 부릅니다. 해서 아마 철근을 정착시켜도 잘은 모르겠지만 세로 철근은 이거잖아요. 정착 어떻게 하려면 할 것 같은데 가로 철근을 정착시킨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냥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인방보입니다. 인방보. 우리 조적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 단면 안 되겠군요. 인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면으로 봤을 때 벽돌이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서 잡고 있는 구조인데 계구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허공에 써야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물로서 옆으로 넓게 이렇게 계구부 위에다가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방보. 그리고 우리 이 계구부 명칭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문고래 위쪽은 인방이고요. 창의 옆쪽은 뭐 창쌤, 밑에는 창대 이런 말 배운 적 있죠. 그런 건데 조적조에서 창이나 문 위에 설치하고요. 수직 하중 및 집중 하중을 좌우로 분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구부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양단 20cm 이상 20cm 이상 물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1.8m를 넘어가면 좀 하라라고 돼 있고 위에 설치하니까 우딘방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방보는 벽 단부에서, 단부는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깥쪽으로 20cm 이상은 물리도록 해야 된다 입니다. 통줄눈 살펴봤습니다. 통줄눈 안 좋아요. 막힌 줄눈이 좋아요. 하중이 이렇게 가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치장 줄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외벽에 붉은 벽돌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탈로 얘들을 고정하게 되는데 이대로 두면은 약간 회색 몰탈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요만큼 파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흰색 또는 약간 노란빛 나는 거 예쁜 걸로 한번 치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줄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치장할 수 있는 치장 줄눈입니다. 자, 블록 공사에서 막힌 줄눈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응력이 분산되는 것. 힘이 분산되는 겁니다. 힘이 분산, 하중이 분산. 자, 블록 공사 보도록 할게요. 블록과 벽돌은 좀 다르다고 했죠. 모양이 벽돌은 표준 벽돌 190에 90에 57 이렇게 생긴 거고 블록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굉장히 살두께도 얇고 사이즈 하나가 되게 커요. 390이나 돼요. 그래서 몇 개 안 쌓아도 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내화성, 내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횡력에 약한 특징. 조적조는 대부분 횡력에 약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블록을 쌓는 것은 지하층 공간벽 쌓기 또는 외부 담장에 주로 사용됩니다. 지하층 공간벽은 만약에 이렇게 지하가 있고요. 그라운드 레벨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하에는 지하수 엄청 많죠. 습기도 엄청 많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벽돌 쌓아버리면 습기가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온도차로 인하여 결로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헛벽을 한 개 더 쌓아줍니다. 그리고 공간을 띄워버려요. 그리고 물이 좀 흐르면은 뭐 배관을 트렌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헛벽 만들어 줄 때 그때 좀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철근을 심어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블록을 보강했다고 보강 블록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력백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블록 공사의 종류, 단순히 블록 쌓는 거. 이거 그냥 쌓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중간에 철근 넣고요. 콘크리트 부어서
내력벽으로 쓰는 거죠. 좀 힘 받는 벽. 자, 그리고 거푸집 블록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강 블록조라는 것은 원래 그냥 써도 상관없는, 쌓아도 괜찮은 이 블록에다가 철근을 심는 것은 블록을 보강했다고 보강 블록조인데요. 거푸집 블록조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벽돌 자체가 거푸집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심어주고 콘크리트를 부어주면 이 자체로 굉장히 튼튼한 뭐 기둥이나 벽이 될 수 있는 그런 블록이 거푸집 블록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강 블록조는 단순히 쌓아도 되는데 거기다가 철근을 보강한 것.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쌓기 좀 보도록 할게요. 원칙은 여기 밑에 보시면 되고요. 병량은 제곱미터당 15cm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력벽 길이의 총합계를 그 층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 하죠? 40제곱 이라고 칩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벽체의 길이를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60m가 나왔어요. 미터, 제곱미터 아니고. 그러면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거기에 60m. 이거를 센티미터로 해야 되니까 6000인가요? 60인가요? 어쨌든 600이라고 칠게요.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값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온 값이 15를 넘어가면 좀 튼튼한 집이고요. 15가 안 넘고 요까지는 내력벽이고 여기는 비내력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60m가 안 나와요. 한 30m만 나왔어요. 그래서 40제곱에 30을 나누기를 했더니 1.5가 전혀 안 나오죠. 그거는 덜 튼튼한 병량이 별로인 그런 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면적에 대해서 내력벽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재는 게 병량이고요. 그 값이 15를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구하라는 잘 안 나오는데 얼마를 넘어가면 되는가, 그리고 병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 병량이란 바닥 면적과 벽의 무엇을, 내력벽의 길이를 나누어서 그 비율을 보는 것.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 혹시나 병량은 얼마 이상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15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모양 요거 확인하세요. 그림으로 다 표현해놨으니까 다 확인하시고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본 아치는 아치 모양을 짰는데 이형 벽돌이죠. 원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일자가 되게 나오는 거고요. 거친 아치, 본 아치를 살 돈이 없나 봐요. 그래서 보통 벽돌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그 조적공께서 까내는 겁니다. 아니죠. 예, 그냥 쌌는데 줄눈을 이렇게 위쪽을 벌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벽돌은 그냥 쓰고 일자 벽돌이고요. 줄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거친 아치고요.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막 만든 아치입니다. 보통 벽돌을 현장에서 조적공께서 까내는 거죠. 이쪽도 까내고 이쪽도 까내고 해서 이 중간만 남겨서 쓰는 거. 이것이 막 만든 아치입니다. 그리고 층두리 아치는 아치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층을 두어서 아치를 그 위에 또 쌓아주는, 층을 지어서 또 쌓아주는 아치가 층두리 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화현상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약간 하자 같은 거예요. 시멘트 중에 있는 생석회라는 아이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랑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미세한 물질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 맞으면 약간 하얀 눈물 같은 거 흘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책은 비 올 때는 작업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몰타를 이렇게 바르는 작업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면 벽돌을 잡아주는 것은 몰탈인데 이 몰탈 안에 있는 시멘트와 모래물, 그 중에서 시멘트에 있는 생석회 성분이니까 웬만하면 비 올 때 작업하면은 이렇게 같이 흘러내리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좀 안 좋고요.
잘 구운 거 쓰시고, 그리고 몰탈에 방수제 쓰시고, 벽면에 빗물 안 붙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감 표면에 발수제를 발라주면 물이 좀 흡수가 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거 방법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빗물에 침투한 뭐 탄산가스가 원래 있던 석회, 생석회랑 섞여가지고 하얀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백화현상.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치 문제 나왔죠? 네, 특별히 주문 제작한 이형 벽돌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본 아치, 얘는 원래 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적도 살펴봤는데 굉장히 읽어봐야 될 내용도 많고요. 좀 이해를 위주로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에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89페이지 보고 있죠. 여기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